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MJ님 오셨죠? 예, 신비주의 꽃나비님도 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안영실님, 남강승엽님도 오셨습니다. 은님 오셨네요. 아까 천공 영상을 말씀하시면서 저 영상 말고도 더 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은님이신 거죠? 예, 김영님이신가요? 예, 김능님이신가요? 김능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예, 예, 오셨네요. 예,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얼마나 힘든데, 힘들다고 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아야지가 되겠냐고. 예, 그래요.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입 기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사표를 낸 거면 안 되고 반드시 잘려야 되고, 일단 여기부터가 사실 많이 걸리죠. 예. 내가 사표를 낸 경우에는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잘려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네, 요즘 우리나라 이 대기업이라든지 상류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언행을 보면은 이제는 금기라는 게 없어지고 금도라는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찌꺼려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마치 트럼프가 함부로 떠버리는 것을 보고 배우기라도 한 것인지, 혹은 앨런 머스크의 그런 망나니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건지, 금도도 없고 지켜야 될 선도 없고 예의도 없고, 글쎄 과연 저런 사람들 같이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마치 안주 삼아서 떠버리는 얘기를 이 박대출과 같은 사람들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떠들인다는 것이 참 이제 참담합니다. 시궁창으로 가야 될 이야기들이 상수원으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자, 더 얘기하면 열받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낙엽계 31명 불체포 특권의 포기. 뜬금없죠? 이것은 모두 꺼져가는 이낙연 불씨 살리기다 라는 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불체포 특권의 포기 선언은 꺼져가는 이낙연 불씨 살리기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첫 번째는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뜬금없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민주당의 그 의원총회에서 일단 뒤로 미뤄졌던 거죠. 논의를 좀 더 해보자라고 뒤로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바득바득 우기면서 니들이 안 하면 우리가 먼저 할 거야 라고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기필코 이것을 관철시켜야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자, 얘들이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자마자 조중동을 비롯해서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일제히 이 낙엽계의 행동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둘로 쪼개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놓고 이낙연과 이재명의 세대결, 힘대결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쓴 언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민주당의 쇄신이나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낙연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소재로 쓰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예요. 갈라진 민주당, 비명계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단독 선언이래. 엄청 키워주고 있죠. 단독 선언이래. 야. 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라도 나서자. 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우리라도 나서재. 야,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네요. 이게 뭐 엄청난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검찰한테 갖다 앞으로 이거 검찰 개혁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거는요. 검찰한테 자신의 정치 생명, 민주주의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은 툭 하면은 잡아 가둘 거예요. 원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독재 정권이 사법권을 악용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를 함부로 잡아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예? 검찰, 경찰 등이 재판도 하기 전에 자신들의 반대파, 권력의 반대파들을 잡아 가둘 것을,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독재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독재국가잖아. 검찰 독재국가잖아. 검찰이 증거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잡아가지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조민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조국 학이 달렸다. 요딴 소리나 찍찍 갈기고 있는 게 그게 검사입니까? 그게 깡패지? 아이고.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그 집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가 신설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 그 사저로부터 2km, 3km 떨어진데 국도 지나간다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노무현 타운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저 계신 거 봉화마을 뒷산에 그 생태림 조성하는 거 사업, 이 생태림 조성 사업도 노무현 타운이라고 그랬고요. 그 앞에 봉화천 정비 사업하는 것도 노무현 타운이라고 그랬고요. 심지어 사제에서 4km 떨어진 곳에 공설 체육관 만드는 것도 노무현 타운이라고 그랬어. 산 하나 지나 넘어가야지 있는 국도, 그것도 이미 있는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그거 벌써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노무현 타운이래. 다 노무현 타운이래. 그래서 조단위 돈이 들어간다는 돈, 그 개지랄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검찰에서 떠버렸던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요? 아니, 그냥 검찰 밑에 가서 검찰의 시다바리로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해. 이 검찰의 시다바리로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 자, 여하튼 이런 놈들이랍니다. 쭉 보세요. 아, 누군지 알겠다. 다 생각이 나는, 그래. 니들은 그럴 줄 알았다 싶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올렸네요.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박이라고 말했던 의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 아이고.
자,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솔직히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런 문제 터졌을 때 현장에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 사람 있던가요? 강병원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다는 새끼가 지금 국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김건희 고속도로에 말 한마디 보태고 있나요? 김종민, 박용진, 송갑석, 전대협 의장 송갑석, 아우 진짜, 야 북부총련 의장 박용진, 너도 확 그냥, 윤영찬, 어기구, 양기대, 이병훈, 허영, 홍영표, 이원욱, 시민들의 투쟁의 현장에 이들이 나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 그럴 때 반대했던 자들이고요. 언론 개혁하자 그럴 때 발목 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은 쇄신이라고? 참. 누가 쇄신하라 그랬어요? 누가 혁신하라 그랬어? 개혁하라 그랬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개혁은 뒷짐을 지고 엉뚱한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가할까요, 이들은? 아니요. 이들은 나름 치열해요. 왜? 이재명을 잡아뜨려야 됩니다. 자, 지금요, 이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세요.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마치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게 바로 민주당의 분열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 태도예요. 자, 결국에 이들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부각된 것은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민주당의 분열, 동시에 누가 부각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분열됐다고 한다면 부각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이재명을 흔들고, 이재명이 흔들리는 만큼 이낙연을 띄울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이낙연이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단순히 장용진 혼자만의 생각이냐, 뇌피셜이냐. 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내일 모레죠. 한 3, 4일 뒤에 이낙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비공개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됐네요. 누가 이런 얘기를 퍼뜨렸을까요? 하필이면 조선일보에? 예, 뻔하지. 조선일보 보는 새끼들이 조선일보에다 뿌려줬겠지. 민주당 내에서 조선일보 보는 새끼들이 누굴까요? 예, 낙엽들밖에 없어요. 수박들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한 게, 자, 최고위원회 책상에서 조선일보 다 치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한테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민주당이 조선일보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중동 제일 열심히 보는 데가 민주당이래. 오히려 국민의힘에 가면요, 조중동 안 본대. 조중동보다 뭐 데일리안이니 뭐 그런 거 본답니다. 거기는 벌써부터요, 신문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인터넷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조선일보 안 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를 이렇게 열독하는 데가 어디? 그 종이신문 열독하는 자들이 누구? 예, 민주당의 수박들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원실, 그 의원회관 딱 반나절만 돌아보세요. 한숨이 절로 나올 거예요. 책상마다 조중동이야. 오히려 국민의힘 쪽 의원실 가면요, 조중동 신문 거의 안 보여요.
걔네들은 뭐 미디어 워치 이런 거는 봐. 요즘은 미디어 워치 안 보겠다. 뭐 신의 한수 이런 거 봐요. 뉴스타운 이런 거 막 보고 그래. 자, 어쨌거나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포용력을 보일 때 정치적 영향도 커질 거라면서 남아있는 갈등도 실제로 만나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이재명 측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곧바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 새끼가 흘려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언론 보도의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라고 하면서 요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요 놈이 흘려줬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이낙연 비공개 만찬을 하기로 했다. 그것도 19일 날 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보도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 가장 부각되는 사람이 누구? 예, 당연히 이낙연인 거지. 즉, 아까 이 불체포 특권 논란 요거 이것과 이 이낙연, 이재명 비공개 만찬 일정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상 이낙연이 가장 많이 이득을 본 거죠. 결국에는 뭐다? 이 때 맞춰서 나온 이 두 가지 보도 내용은 이낙연계가 사실 자기들 행보에 맞춰서 짜고 치는 거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말 더 타당할 겁니다. 자, 아니 그럼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렇게 당내 의견 수렴도 안 되는데 지들끼리 먼저 치고 나가겠다. 그리고 비공개 만찬인데 굳이 저것을 날짜를 선공개한다? 그 왜 그럴까요? 비공개 만찬을 한다는 얘기는요, 사실 좀 며칠 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굳이 날짜를 콕 박아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낙연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이낙연을 띄우겠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낙연 지금 현재 슬슬 꺼져가고 있는 이낙연이라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계산된 행동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이낙연 귀국한 지 지금 20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별로 반향이 없어요. 이낙연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 그 다음에 5.18 묘지, 국립묘지, 4.19 민주묘지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참배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방문해서 수박 먹고 오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무게감이라든지 정치적 존재감이 전혀 안 느껴져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거는 손해만 봤죠. 수박 먹고 왔다고. 그죠? 지금쯤 이낙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나고 전국의 모든 키워드가 이낙연으로 집중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슬슬 이낙연에 대해서 쏠려 있던 언론의 관심도 이제 슬슬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낙연계 입장에서는 바쁜 거지. 어떻게든 간에 빨리 이낙연을 좀 띄워야겠어.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불체포 특권의 포기인 겁니다. 여러분 불체포 특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요게 묘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를 돌려가는 특성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 하면은 사람들이 연관 검색어 정도처럼 이재명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이재명 방탄 실제로 그렇게 쓴 언론도 있죠. 불체포 특권의 포기 이재명 방탄 어쩌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놓고 있는 언론 보도도 꽤 있어요. 이거 사실상
검찰의 의도에 같이 놀아나는 행동이죠. 아니, 검찰한테 지령을 받았나 싶을 정도죠. 지금 이 상황에 불체포 특권을 자꾸 끄집어낸다? 예, 결국에는 바로 검찰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검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뭐인가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다? 예, 추가 수사, 새로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그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을 돌려가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을 흔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낙연을 만난다 만다 이런 얘기 자체는 이낙연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은요, 이재명을 흔들어야만이 존재감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흔들 카드가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이슈화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 거를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에 가 있는지, 국민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지금 모든 힘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얘들은 끊임없이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박지원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낙연을 낙지라 그런다, 멸칭으로 부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과 맞서 싸워야 할 때 이재명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지금이라도 이낙연이 윤석열하고 싸우겠다고 설치고 다녀봐. 멸칭이고 뭐고 싹 들어간다? 간단해요. 이원욱 후쿠시마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물통 하나 떠와가지고 그거 한독산 배터리에 밀어보라 그래. 그 가수 리아처럼. 그러면요 갑자기 멸칭 쑥 들어갈걸요? 이들은 뭐 그걸 모를까? 아니야. 알죠.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요. 왜 안 할까? 지들의 이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윤석열을 잡아뜨리는데 수박들의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넘어뜨리는데 지들의 이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재명을 잡아뜨리는 데 집중하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뙤약볕 아래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한가하게 당내 갈등, 당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요, 결국에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걸 할 때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문재인 정부 때 굳이 하겠다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보자면 얘들은요, 검찰하고 한통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들은 검찰한테 안 잡혀간다는 거지. 그건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찰청발 괴담 얘기를 했었죠. 7, 8월에 민주당의 위기가 온다라는 검찰청발 서초동발 괴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검찰이 7, 8월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끄집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정말 괴담으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전혀 괴담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송영길 대표 주변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 주변이라는 것은 사실 돈봉투 수사의 연장선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돈봉투 수사 살 지금까지 검찰이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성과 나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검찰의 이 괴롭힘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시기는 7, 8월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물고 뜯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운 추가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석훈 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가 최근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남FC에 이어 또 다른 서막이 심히 우려됩니다. 책임자로서 저는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겠지만 함께 고생한 식구들에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젠 저도 벽에 대고 소리를 내야 할 듯 합니다. 결국 검찰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사를 시작한다면 8월쯤에 나올 겁니다. 8월쯤이 되면은 이낙연계의 공격도 본격화될 겁니다. 8월에 이재명을 좀 더 세게 흔들기 위해서 지금 이낙연이라는 불씨를 강하게 지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네, 이낙연과 이재명이 만나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자, 결론이 하나죠. 뭐다? 이낙연계의 행보와 검찰의 행보가 기묘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저도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낙연이 6월 달에 오면 7월부터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흔들기 시작할 것이고 송영길과 돈봉투 건과 함께 대장동이든 아니면 대장동 외에 다른 건이든 같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다시 한번 흔들 것이고 그 체포동의안 또 한 번 보낼 거다. 그 타이밍이 7, 8월일 거고 거기 맞춰서 이낙연계가 준동할 것이다. 제가 이미 석 달 전에 5월달, 4월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딱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상황을 보면요. 검찰의 어떤 행보와 이낙연계의 어떤 행보는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낙연계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이낙연계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주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가면 이낙연계는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죠. 검찰이 송영길을 흔들면은 송영길 가지고 돈봉투 사건을 떠들면 이낙연계는 돈봉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재명 물러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번에 나온 얘기가 혁신이라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랍니다. 때 맞춰서 검찰은 또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답니다.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자, 제가 앞서서 좀 두 번째 주제와 이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두 번째 주제를 끝냈습니다. 자, 진짜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